궁금한 게 당뇨병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요. 경고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대퇴골을 자른다든지 할 때 절단하는 부위가 딱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다리가 휘어졌다. 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 딱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으면 발목 관절의 수직을 긋고 무릎 관절에서 수직을 긋고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 점을 코라라고 합니다. 코라. 센터 오브 뭐 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포인트가 이제 교정을 해야 될 포인트 시작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코라라는 그 위치가 자를 수는 있는데 자르는데 뼈가 잘 안 붙는 부위다. 그럼 이제 거기서 잘랐다가 나중에 뼈가 안 붙으니까 코라 대신 더 위에서 자르고 대신에 두 군데서 잘라서 이렇게 교정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발목 관절이 분쇄골절이 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부서졌지. 친구가 발목을 고정을 할지 여차하면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이 친구는 그 원래 운동하던 친구였거든요. 크로스핏을 하던 친구가 지금 엄청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겠죠. 저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질끈 감고 의족을 좋은 걸 차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스포츠 선수 많이 시키거든요. 족관절을 유합을 시키느니 장애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야 발목 하나 없는 건 장애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생활하는데 워낙에 보조기가 잘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육상 선수들이 워낙에 절단장애인 육상 선수들이 없으니까 관절염이 심할 때 어떻게든지 관절을 살려보자 하고 그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버티고 하다가 만성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악화가 되면서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자르면서 이 스탬프가 절단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의족이 잘 기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참다 하다 보면은 레벨이 좀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5년 뒤에 자를 거면 지금 아주 좋은 위치로 자르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모든 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스탬프가 짧아가지고 고장구가 잘 안 맞고 그럴 때 이걸 그냥 참고 그러지 마시고 스탬프를 늘리면 됩니다. 1, 2자루프 걸어서 쭉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막 어떻게든 참고 이렇게 너무 힘든 세월을 견뎌내실 필요가 없고요. 기술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죠. 왜냐면은 무릎에서는 짧으면 다른 걸로 서포트 가능한데 고관절은 짧으면 진짜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1, 2자루프 해서 당겨 늘려버리면 아예 삶이 바뀌거든요. 뭐 무릎도 사실은 정 못 견디겠으면 1, 2자루프 걸어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뼈 다 생깁니다. 아 그것도 다음에는 혹시 뭐 그런 사람 만나면은 추천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새로운 게 있는데 워낙 대한민국은 잘 참으셔가지고 굳이 이게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1, 2잔오프나 뼈 연장하는 거죠. 밖에서 이렇게 해서 쭉 자르고서 이렇게 하고서 붙이고 보편적으로 여기저기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고 뭐 대학병원급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그래서 지방이나 뭐 이런 데는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울 때 그럴 때 되게 그런 다리 변형이 생기거나 장애인분들이 많으셨고 그 이제 1990년도에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그때 그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게 됐다가 요즘에는 다시 아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정증이 좀 늘었을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정증.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늘리는 건 그것밖에 안 되긴 하는데 다른 수술은 그냥 인공관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뼈 부러진 거를 뼈가 너무 약하면 못 잡아줬는데 이제는 금속판이 그걸 잡을 수 있는 금속판이 나오면서 이 1, 2자루프라는 기계를 많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1, 2자루프라는 기계를 하시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소아정형외과를 해야지 1, 2자루프라는 걸 좀 이렇게 배우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와 관련된 거 거의 다 안 하시다 보니까 많이 늘었죠. 다들 인정하는 거는 아직도 강력한 무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할 줄 아는 건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게 필요한 절실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실 그런 의사가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국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다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맞거든요.
전국에서 오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막 이렇게 참으실 필요는 없고 예. 매년 받아야 되는 진료도 아니고 예, 그렇죠. 날 잡아서 한번 오면 되죠. 또 반대로 장애인체육회 아시는 분이 교수님 목포에 진짜 운동 좋아하고 이제 클 수 있는 애가 있는데 목포에서 절단을 했는데 딱 발목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의족이 하나도 없어서 뭐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스탬프를 너무 길게 만들어 놓은군요. 발목에서 딱 잘라 놓으니까는 이 의족이 들어가서 뭐 소켓도 있고 조인트도 있고 발도 있고 하면 그 한 15cm 이상은 그걸로 차야 되는데 발목 똑 잘라 놓고 한 뭐 2, 3cm 저쪽이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가지고 절단을 추가로 해야죠. 예, 그럼요. 예. 우리가 기능이 중요한 거지. 효과적으로 절단을 해야 될 만큼을 왜 그렇게 수술을 해놨냐는 거죠. 그분을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발 뒤꿈치를 살리고 안 살리고가 또 하늘의 땅 차이거든요. 사실 무릎 밑에 절단하는 거랑 무릎 위에 절단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발 뒤꿈치만 살아있어도 완전 다르거든요. 디디고 서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걸 이제 아마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자르고 기능상으로는 발꿈치가 남아있는 거에 대한 도움보다는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서 의족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살리는 게 더 좋은데 조금이라도 길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거가 환자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자르시는 그런 마음도 섞여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재수술해야 된다. 네, 그게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발 뒤꿈치를 못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하고 발 사이 중간 정도의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이 좀 놀라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왜 놀라는데 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더 이걸 해야지 보장구가 맞지 조금을 더 나기도 더 기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남기면서 얻는 이익보다는 좋은 의족으로 생활하는 이익이 더 전 높을 것 같긴 한데. 발 뒤꿈치가 살아있으면 거기 보장구를 또 맞추면 완전 달라집니다. 또. 네. 발등 굽힘이나 이런 게 예.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굉장히 비싼 보장구가 무슨 관절에 뭐 걸어가는데 불안정한 걸 다 맞춰주고 이러는 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발목이 살아서 다 해주는 거죠. 왜냐 이게 발목이 불안정한 걸 인정하는 거는 발목 관절과 발목 밑에 있는 거고라 관절, 탈루스와 칼카니우스의 균형이 그게 살아있으니까 완전 다르죠. 스포츠 선수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본 보장구네. 보조기기네. 네. 저혈압과 오는 경우는 맞추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길 때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환자분도 봤는데 오히려 좀 계속 약간 감염 생기고 걸을 때 계속 통증 있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위치 절단을 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보고 튀어나오는 데 없는지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실은 그쪽 보장구 센터에서는 인공 피부에 대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인공 피부를 좀 대서 살하고 뼈하고 가까운 얇은 부분에서 궤양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대에 있는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랑 의수의 끝에 이제 감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보고 그 팔 절단 장애인을 모시고 오면은 자기네 의수하고 우리 하는 감각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 감고 이거 잡을 때 이게 뭔지 이제 무슨 촉감인지 그러니까 옷의 촉감이 어떤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거를 입히자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양손이 다 절단이 돼가지고 의수를 끼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터치잖아요. 손끝이 절연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비밀번호 풀고 이렇게 코를 하고 이제 마스크까지 쓰니까 더 불편해지지. 그래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랑 저희랑 딱 보고서 아직까지 저것도 없나? 골무 같은 걸로 하면 될 텐데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게 지금 당장 해주려고 보니까는 여기다 구멍 뚫고 여기 접지판 하나 두고 여기 살에다 연결하면 그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멍이 뚫리는 순간에 물이 들어가면 안에 있는 기계가 고장 나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지? 골무를 끼고 하면은 골무가 접지가 어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접지를 이만큼 빼야 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제가 알아보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삼성전자랑 막 펜 만드는 데 있잖아요. 네. 펜 끝을 여기다 입히는 거를 용무에다 입히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그걸 개발을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그냥 다 쓰시라고 그냥 쭉 하고 돌리고 그러고 끝날 만한 일이지. 그걸 누가 이걸 만들어 주겠냐. 삼성 마크 써가지고 골문화 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한번 뿌리자.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가져라는 거니까 그 세금으로 해볼 수 있게. 교수님 만약에 그 신발 과제가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저처럼 회사를 만들어서 하세요. 예, 그러면 회사를 만들면 가능한데 돈이 없어서 뭐. 정말 필요한 거는 연구 과제로 진행도 되지만 연구 과제로 부족한 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는 끝까지 하려면 연구 과제를 벗어나는 그런 도전도 필요하긴 합니다.